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계실 부분인 인플레가 잡힌 이후의 상황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제조업 지수 같은 선행 지표들 보니까 또 거기에 부동산 시장도 폭락하고 있고 또 기업들에서 신규 채용도 중단하고 해고 소식도 들려오고 하는 거 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플레는 언젠간 확실히 잡힐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인플레가 잡힌 이후의 상황 아니겠냐. 미국이 인플레를 잡는 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기준금리를 한동안은 유지하면서 강달러가 계속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전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안 좋게 나올 거 아니냐고. 거기에 미국의 동맹국들은 계속 힘들어져서 결국 주가가 다시 예전같이 오르기는 힘들 거 아니냐고.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 개인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는 상황이 훨씬 더 나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주식시장은 불확실한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터질 악재라면 그냥 빨리 터져서 소멸시켜버리고 맞을 매라면 그냥 먼저 맞는 게 훨씬 낫다고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이거를 지금 상황에 대입해보면 굳이 기준금리를 당장 내리지는 않더라도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다는 이 불안함, 이 불확실한 공포심만이라도 제거가 된다면 그럼 시장은 충분히 안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FOMC 때도 파월이 뭐라 그랬습니까? 딱히 단정지어 말한 건 없지만 최종금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다는 애매한 말을 던지면서 불확실성을 키웠고 이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엄청 크게 반응하면서 대폭락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면 지금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불안함에 유동성이 얼어붙어서 큰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의 채권 시장에 다시 자금이 활발하게 돌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채권 다음으로는 주식시장이 오를 거예요. 특히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 미국의 주식시장부터 가장 먼저 치고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다 오르는 건 아니고 미국 주식 중에 우량주들이 가장 먼저 오를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미국의 대표 우량주들을 강남 아파트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게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파트값 빠질 때 보면 강남이 제일 늦게 빠지잖아요. 다른데 막 지방도시 아파트값 엄청 떨어져도 강남 아파트는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빠지잖아요. 심지어 그마저도 다른 곳 빠진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빠졌다고 보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전 세계 주식시장을 놓고 봤을 때 빠질 때도 가장 늦게 그리고 조금 빠지고 반대로 또 상승기가 시작돼서 오를 땐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오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 오면 미국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 아니면 뭐 애플, 마소, 구글 같은 이런 초우량주들이 지금의 이런 고통스러운 하락장은 기억도 안 날 만큼 순식간에 확 오를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미국 주식들도 다시 비싸져요. 물론 작년에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은. 어쨌든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경기 상황이 예전보단 안 좋아져 있을 확률이 높을 테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전 저점 대비 엄청난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 사이에선 미국에선 더 이상 살 게 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원래 그래요. 주식이란 게 아무리 좋은 주식도 단기간에 그렇게 무한정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쯤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기관과 세력들이겠죠. 아, 미국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가격에 사긴 좀 그런데 아무리 좋은 주식도 비싸게 사면 소용없는 거잖아. 이런 식의 심리가 퍼지면서 아직 별로 오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미국에 비해선 좀 덜 오른 좀 적당히 괜찮은 국가들로 그제서야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해당하는 게 아무래도 좀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중국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안정적으로 찾는 곳들은 대표적으로 준기축 통화국들이죠. 일본, 영국 뭐 이런 곳들이요. 그때쯤 되면 다들 생각할 거예요. 아, 영국이 그때 거의 국가 부도 수준까지 갔었는데 아직도 가격이 좀 저렴하려나? 영국 주식 살만한 거 뭐 있나 봐볼까? 뭐 채권도 한번 좀 봐볼까? 아니면 일본 거 아직까지 저렴한지 한번 봐볼까? 이런 식으로 돈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엔 투자자들의 돈이 그동안 힘들었던 동맹국들한테도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금이 들어오면 당연히 기업이 살죠. 그리고 기업이 살면 그 나라 경제가 살죠. 원래 국가 경제는 기업들의 손에 달린 거니까요. 아무튼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 이후에 당분간 지금의 이 고금리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동맹국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숨통은 트일 수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준기축 통화국들의 경제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 해당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다시 높아지면서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파운드화든 일본의 엔화든 캐나다 달러든 다시 가치가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다시 정상화된다는 것은 곧 미국 달러가 다시 약세를 띌 것을 의미합니다. 준기축 통화국들의 화폐 가치와 기축 통화국인 미국 달러의 가치는 서로 반비례하며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강달러가 꺾이게 됩니다. 오히려 이쯤 되면
미국은 약달러를 걱정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강달러가 꺾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주로 투자하는 미국 나스닥에 속한 기업들의 실적은 자동적으로 확 올라갈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다른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올라갔다는 건 경제 또한 정상화되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해당 국가들에서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것 때문에도 기업 실적이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는 순간 이런 식의 무한 선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 당분간의 기간, 지금부터 물가가 확실하게 잡힐 때까지의 그 기간만 잘 버티면 다시 다 정상화될 텐데 어떤 국가들은 그 당분간을 못 버티는 국가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괜히 어디라도 못 버텨서 부도가 터져버린다거나 그 나라를 책임지는 핵심 기업들이 망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이건 좀 다시 문제가 심각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당연히 다 연준도 고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인플레가 잡혀도 고금리가 한동안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건데요. 근데 사실 인플레가 잡혀가는 신호가 보임과 동시에 금리를 확 낮출 거라고 보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동맹국들이 잘못되는 리스크를 좀 더 줄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물가가 다시 튀어버리게 될 리스크도 동시에 존재하게 되겠죠. 아무튼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해석과 시각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루빈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을 결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